부산이 고령사회로 변했습니다. 시민의 7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숨진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는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는 5년 동안 종적을 감췄던 한 할머니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넉 달 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동안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악취마저 진동합니다.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고독사.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고독사. 고독사를 지난 8월 3개월 사이에 부산에서만 25번째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사망한 지 9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도시가스 검침과 우편물을 받으라는 여러 가지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 문 앞까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기는 모두 차단된 상태였고 심한 악취가 난과 동시에 고인은 안방에서 전신 고도 부패 상태로 미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시가스 검침표는 2016년 10월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현장에서 이제 겨울 옷등이 다수 보이고 술병등이 다수 보이는 것으로 봐 일단 작년 겨울에 사망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인은 뭐 어떤 분이셨을까요? 특별한 직업은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조금 항상 혼자였어요. 원래 속내도 얘기 잘 안 하는 편이고 특별히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막 친하거나 이렇게 속내를 서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이웃 주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40대 분을 이렇게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9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시던데 전혀 주민들은 모르셨나요? 우리 이거 사는데. 네. 듣는 게 처음이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네요. 네. 몰라요. 기대는 그게 편집인데. 이 아파트가 가격도 떨어지면 다 당신이 뭐 책임져 줄 겁니까?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부산에서 또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제 발견했네. 우리 그 근처에 돌아다니는 사이에 차를 돌려 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 고독사 사건 관내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행사 4팀에 사는데 4팀이요? 예,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담당 경찰을 만나지 못해 관할 지구대를 찾아 사건 경위와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주택가 밀집 지역. 옆방이 어딘가요? 옆방에서 그 어제 어르신 한 분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아직 수습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수습이 안 돼서 어제 데리고 갔어요. 어젯밤에 데리고 갔어요. 어젯밤에. 네. 집주인은 80살을 훌쩍 넘긴 백발의 할머니였습니다. 저 들어가면 저 바로 보이는 저 집에 들어가면서 괜찮아요. 예. 앞에 그게 붉어지고 엉망진창 나와 있는 작업. 고독사 현장은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안 납니까? 이 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신 고인은 74살의 박우경 어르신. 아내를 먼저 보내고 기초생활 수급으로 혼자 힘들게 생활해오다 비참한 임종을 맞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고인은 누군가 이 창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안 그래도 소독은 해줘야 될 거예요. 그 안 해주기 내가 있어요. 동생이 와 물 가가지고 가갈 때 그때 붙잡아갖고 빨리 샤주려고 해야 되는데.
늦더위를 피해 아들 집에 간 사이 황망한 일을 당했다는 집주인 할머니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게 발견하신 거예요? 요 방에서 냄새나 못 살겠다고 오락해서 걸어왔다 이러니까. 걸어오니까 이러네. 한 15일이나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 몰랐으니까 우리도 몰랐는 거지. 세입자의 안타까운 죽음도 죽음이지만 집주인 할머니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고독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 청소입니다. 사람 어제 저녁에 순사들이 와가 데리고 갔다. 그러면 보통 뭐 한 이틀 3일이면 저거 안 됩니까? 근데 저런 사람 좀 다른가? 더 오래 있으면 죽자지. 고독사 현장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관할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고령에다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주민센터에서는 고인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동네는 이제 가깝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바로 이렇게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인데 이렇게 등잔빛이 어두운 건지 약간 이렇게 평소에 하긴 한데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 명씩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지키다는 시간은 전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한 사안이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고독사의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1인 가구가 부산에 약 한 50만 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고독사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60대까지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들이 한 23만 명 정도. 그래서 위험군이 23만 명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부산은 지난 3개월 동안 약 30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식사하고 다 아유, 식사 다 하셨네. 아이고, 요 사시기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경제력이 떨어지는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고독사 발생 위험 지역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사시는지 좀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예, 그럼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려고 왔거든요. 지금 바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올해 연세가 60 하나입니다. 60 하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혼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올해라고 하면 한 20년? 뭐 장가도 안 가고 이래 혼자 그래갖고 요즘 집에 있어요.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안 하고. 예. 뭐 걸음을 그럼 허리가 아파서 한 게네. 예. 그래 요즘 잘 안 나갑니다. 집에 내 집에 있지. 혹시나 주변에 뭐 친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별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친구분들은. 친구도 없고. 예. 혼자 이래 뭐 그거 하니까. 예.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에서 뭐 이런 뭐 혼자서 가는 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걱정이지 뭐 딴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걱정이시. 걱정이지. 이래갖고 방에서 혼자서 이래 뭐 갑자기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프면 누가 또 그거 다 해줄 사람이 없고 하면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지.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고독사의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나빠지는 그런 구조에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가족 해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은 더욱 빨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요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독사에 대한 준비,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고독사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년층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는데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는 47살인 남성이 또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치웠나요? 여기 돌아가신 분? 안 튀었어요. 돌아가신 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고한 거야. 아, 두 분이서 신고하셨어요? 냄새 나고 하니까 신고했어요. 또 이게 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며칠째 안 비는 거야. 근데 냄새가 나고 팔이 깎이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지. 한 달째 이렇게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인기척이 느끼지 않아서 시공개방 상황건으로 저희가 출동한 상황이고, 화장실 문을 통해서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최초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요구조자가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고독사 상태였고, 상태는 이제 많이 오래돼서 얼굴과 몸 쪽에 이제 부패가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면 냄새가 확 옵니다. 그래갖고 시신이 부패했구나 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고독사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약봉투였습니다. 당뇨가 있었다는 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을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약을 먹으며 건강관리를 해왔던 고인은 끝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나이 젊은 사람이. 한창 일할 나이에 쓸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인지 고인이 남긴 복지관 회원 카드를 들고 해당 복지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새로운 관계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몇 번 이제 오시면은 뭐 인사를 나누고, 근데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냥 조용히 운동하고 가시고. 운동을 자주 하셨나요? 아니요. 오셔가지고 그냥 샤워만 하시고 가신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저도 간혹 가다가 거기서 그 8월 한 초쯤은 쭉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점점 안 오시다가 한 번 뵈고 그 후에는 계속 안 오셨습니다. 네. 들었을 때 그분이 되게 좀 워낙 복지관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의 분이 좀 이렇게 돌아가셔서 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좀 많이 큽니다. 최근에 이혼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는 고인의 장례식은 학생인 두 딸과 사촌에 의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가족 해체로 40, 50대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 대여섯 번 봤어요, 그냥. 근데 젊은 분이니까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 하지. 할아버님도 혼자 사세요? 다 어디 가셨어요, 가족분들이랑? 여기는 다 저 외로운 사람들의 이 동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면 혼자 살고 다 외로운 사람들이. 몇 번 술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마술 먹는가 봐요. 죽은 사람은요 여기서 몇 번 많이 죽고 딱 갔어요. 여기도 그렇고 무슨 사건들이? 예, 3층에 2층에도 그렇고 다 이 주 건물 쪽은 이 건물이 왜 그래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은 할 수 없어. 엄마 자식들을 안 찾아오니까. 나부터도 지금 내도 혼자 살거든요. 나도 언제 갈 줄 몰라. 나도 병자야. 간질 있어. 약 먹고 살아. 근데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럼 어떡해요? 항상 잘 때 문 열어놓고 자. 와서 치라고. 나는 저에서 죽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저쪽 골목에서도 많이 죽었을 거야. 그 동에서 뭐 서비스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방문해주고? 없어요. 나도 친척은 많지만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화 하나 없어. 나 외롭게 사는 사람은 뭐 자식도 있는데 안 찾아와. 노년층에 이어 중장년층에까지 번져가는 고독사. 뜻밖의 청년 고독사도 간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27살의 청년이 사망한 지 2달여 만에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2달 전까지 원룸도 지고 핸드폰 요금 다 주고 줬는데 고독사라고 딱 놔둬버렸으니 나 고독사로 말한 적이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속담으로 눈 뒤집히는 일입니다. 그거 2달 그거 안 줬다고 해서 그거 고독사를 해버리면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도 많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많이 매정한 누나가 된 거 아닙니까? 홀로 임종을 맞고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부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건 발생 현장에도 여지없이 전기 차단을 예고하는 스티커가 수개월째 붙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방치된 엄청난 쓰레기 냄새와 시신부패로 인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오래전에 차단된 듯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물론 세상과 교류를 끊고 배달 음식으로 연명해오다 홀로 죽음을 맞는 청년 고독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때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음을 증명하는 예비군 모자와 군화를 남기고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 어저께 이렇게 계신 분들 이렇게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처음 들으세요? 네. 혹시 그분 이렇게 만나 뵈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으세요? 네. 냄새나 뭐 이런 거 못 느끼셨는가요? 어제. 네? 어제 한번 저녁에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관계가 저 위에 사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여기는 공내도 없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의 따로 떨어지고 있어요. 식사로도 한 번도 안 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좀 아무래도 좀 놀라는 것도 놀라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하죠. 젊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이웃이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우리를 점점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